그대 내게 올 때 백마 타고 오지 않아도 그대 내게 올 때 반짝이는 선물 없어도 그대 내게 올 때 날 알아보는 눈빛 하나로 그걸로 나는 충분해요. 남은 된장찌개 먹어도 함께 버스 타고 다녀도 들고 따다 안겨줘도 나는 좋아요. 변치 않는 그대 있다면 나만 사랑하는 그대라면 나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인걸요. 작은 모니터로 영화 보고 신김치에 라면 먹어도 추리닝 입고 걸어도 나는 좋아요. 변치 않는 그대 있다면 나만 사랑하는 그대라면 나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인걸요. 그대 내게 올 때 거추장스러운 이름 없어도 그대 내게 올 때 억지스러운 부푼 꿈 없어도 그대 내게 올 때 날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그걸로 나는 충분해요. 내게 올 때 백마 타고 오지 않아도 그대 내게 올 때 반짝이는 선물 없어도 그대 내게 올 때 날 알아보는 눈빛 하나로 그걸로 나는 충분해요. 그걸로 나는 충분해요. 그걸로 나는 충분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낙경 교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인간과 공동체 애덤 앤 이브라는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홈, 스위트 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의 강의는 우리의 가정에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이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와 관련된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 텐데요. 가족에 대해서 건강하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건강하다라고 대답을 하면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가질 때 진짜 건강한 가정인가? 우리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많은 학생들이 건강하다라고 대답하겠지만 또 어떤 학생들은 우리 가정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표현하는 가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강의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는 내가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그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노력할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함께 하면서 교재 또는 강의안을 보시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내용은 건강한 가정의 신호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강한 가정의 신호등이라고 한다면 신호등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리할 수 있겠죠. 파란불, 그러니까 녹색불, 노란불 또는 빨간불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 가정에는 이 신호등에서 어떠한 불이 켜져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강의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더욱더 견고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초록불 또는 파란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견고한 사랑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견고한 사랑이란 자녀를 향한 또는 부모들끼리의 견고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표현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와 이해예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시간을 함께 공유함을 통해서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것과 이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있기 전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부모님들과 참 많은 대화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춘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또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다 보니 부모님과 대화가 어색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과는 대화가 안 통한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겨지기 시작되면 이제 더 이상의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어려워진다면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할 거예요. 회복을 하는 것조차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성인이 되었고 청년이 되었으니 이제 여러분들의 앞길과 여러분들의 살 날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부모님과의 관계 또한 여러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신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신뢰는 사실은 우리 부모님께 더 많이 이제 필요한 것일 텐데요.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성인이 된 모든 이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인정해 주는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울타리의 설정과 규칙 및 훈련들을 함께 제공해 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고 서로가 서로한테 관여하지 않으면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제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모범입니다. 모범. 이 또한 우리 부모님과 관련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나보다 낮은,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줄 수 있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모습을 따라 본받아라. 내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 이제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꽤 오래전에는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나는 어떤 이상형을 가지고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나는 내가 존경하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존경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여성을 만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 또한 이 안에 우리 건강한 가정 안에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키우는 시간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보다도 시간적 우선순위를 우리 가정에 두고 그래서 정규적 시간들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하여서 우리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 또는 함께 여행을 가거나 함께 뭐 식사를 한다거나 외식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벤트들을 만들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간다면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한 이 5가지 정도의 견고한 사랑, 대화와 이해, 신뢰, 모범 이런 사랑을 키우는 시간들에 대한 것들을 충실히 행하고 있는 가정들은 우리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이구나 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가정 안에 가장 중요한 주축이 되어지는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누구냐? 바로 이제 부모님 또는 이 부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과 공동체 안에 에더맨 2부에서의 이 교재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닭살 부부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애교스럽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그 가정에 대해서 또는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떠한 것들이 이런 닭살 부부를 만드느냐. 태도가 필요하고요. 서로에게 정직한 것이 필요합니다. 또 서로 대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서로가 감사하는 것들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변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저의 아내는 2013년도 12월 21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랑 저희 아내는 교제를 6월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짧은 교제 시간만큼 저희 서로에게 굉장히 애틋함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함께 만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얘기를 하는 중에 저희는 함께 재미있게 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화를 통해 많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면서 서로가 나의 아내가 어떠한 것들을 재밌어 하는지 또 제가 어떠한 것들을 재밌어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또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고 서로를 맞춰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배려하고 제 아내가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닭살부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한 번도 이렇게 서로 심하게 싸우거나 심하게 의견 충돌이 일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상황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아내랑 싸운 적이 없지만 제 아들과는 싸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들은 아직까지 대화가 안 통하는 친구거든요. 이제 6살이 되었는데 이 친구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저도 그 아이가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 어려운 게 이 가정 생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장하면서 서로 대화를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게 되겠죠. 행복한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 되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과연 현실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 가정이 정말 어떠한 가정보다 행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조금은 어려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느냐? 오늘 교재에서는요, 이런 내용들을 예를 들고 있어요. 나와 말다툼을 자주 하는 엄마, 그리고 내게 관심이 없는 아빠, 나와 비교 대상이 되는 나의 언니, 오빠, 동생들, 또 말이 안 통한다면서 싸우는 부모님, 그리고 또는 이혼하고 재혼하신 우리 부모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저 또한 사춘기가 되면서 저희 어머니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서로의 의견 충돌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집을 나가본 적도 있고요. 집을 나가서 며칠간 집에 들어가지 않은 적도 있어요. 친구네 집에서 자면서 부모님께서 연락하셔도 연락을 받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삐삐 시절이었는데요. 아무리 삐삐가 와도 연락을 드리지 않은 적도 있어요. 그만큼 집에 들어가기 싫었고 그만큼 어머니가 너무너무 싫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어요. 제 자녀를 낳고 나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또 어머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고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 교재 안에서의 여러 예들이 아닌 또 다른 많은 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큰 고통일 거라고도 생각해요. 참 많이 아플 겁니다. 참 많이 힘들 겁니다. 교수님의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한데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와 굉장히 큰 충돌을 경험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 4년 정도 행방불명이 되신 적이 있었어요. 운영하시던 회사가 망하게 되면서 한 3, 4년 정도 몰래 도망가신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갑자기 신학을 하신다. 갑자기 자기는 목사를 할 거다 라고 하셔서 굉장히 저희를 당황하게 만드신 적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와 제 동생과 저희 할머니와 4명이 살면서 참 힘들고 고통스럽게 산 적도 있었어요. 저 또한 매우 힘들게 지금까지 살아왔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누구나 그런 경험을 경험하지는 않겠지만 누구나 가정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이들이 이런 가정의 어려움들, 고통들 또는 아동학대를 경험하면서 힘들어하는 이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교재에서는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 대학생으로서의 상황에서 첫 번째, 부모님을 이해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우리 가정이 조금이라도 건강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나도 가정을 통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부모님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님들도 실패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도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억압하는 것 같지만 가끔은
부모님이 옳을 때도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부모님들을 인정해 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해야 해요. 대화하지 않으면 서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들 때문에 힘들어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싫다고 무조건 대화하지 않겠다. 단절해버리면 이제 거기서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라. 부모가 가진 능력, 그러니까 지금껏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고 지금껏 나를 키워주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또 지금껏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또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우리들을 지금껏 대학생이 되기까지의 삶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가만히 가지고만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겠죠. 어떠한 말도 중요하고요. 말로써 감사하다라는 말도 중요하고 어떤 행동으로서 어떤 선물을 사드린다거나 여러 가지 안아드린다거나 손을 잡아드린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로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존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인정해드려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들 또한 함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감을 주라라는 거예요. 신뢰감을 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여드려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신뢰감을 우리 부모님들께 내어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인간과 공동체 애덤 앤 이브라는 책의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한 내용 또한 조금씩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요. 성경에서는 가정의 행복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 애덤 앤 이브를 창조하셨고 그 가정이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정말 우리가 힘든 가정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또는 우리에게 어떠한 가정의 필요한 어떤 내용들이 존재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이게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가끔은 어떤 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 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어려움들 또는 더욱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기 위한 나에게 힘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는 기회를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또한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 이 내용들 건강한 가정의 신호등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가정이 또한 내가 어떠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나의 가정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든데 나는 무엇을 현재 어떠한 것들을 가장 먼저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는 1번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함께 동영상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꿈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가치가 떨어지나 약간 이 생각이 들어요. 예원이는 어릴 때 정말 말도 잘하고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태영이는 친구도 많고 무슨 뭐 학생회 이런 거 활동도 많이 하고 막 MC도 보고 막 밝았어요. 밝고 주위 그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아주 어릴 때는 저희 커서 돈 많이 벌 거라고. 초등학교 때는 아주 밝고 사진 찍을 때 항상 부위를 들고 찍고 형이랑 잘 놀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안 좋죠. 뭐 이게 내가 그 대신 해줄 수도 없는 거고. 2번이나 그랬을 때 진짜 우리 예원이 피 말리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얘가 막 꿈이 좌절된 거예요. 그랬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딸이 취업할 때 불확실한 거 항상 기다려야 되는 거 힘들어서 속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성원아, 태영아, 정말 예쁜 딸 예원아. 명환아 안녕. 힘든 그 고3 시절을 보내는데도 아빠가 옆에서 힘도 되어주지 못하고 잔소리만 하고 화내서 정말 미안하고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만 기억해줘. 힘들면 힘들다고 좀 얘기 좀 해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마음이라도 좀 편해지지 않을까. 꿋꿋이
견디기 바라고 너에겐 밝은 앞날이 찾아오리라 믿는다. I'm not who I used to be. I'm lost. You need to remember who you are. 사회적인 관계는요, 가족 관계의 반복인 경우가 참 많아요. 요즘 이렇게 뭐 학교나 조직이나 기업에서 발표하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발표 불안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분명히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머리가 하얗고 가슴이 뛰고 아무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가정교육이 너무 엄격했어요. 집에서 자기 의사표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참 가족이라는 게 불가사의한 관계입니다. 가족은요, 가장 복잡한 관계고요. 가족은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관계고요. 가족끼리도 감정의 여과장치가 있어야 되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기대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우리가 건강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비결,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근데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아버님한테 주위 사람들 칭찬하기를 아드님 너무 잘 두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님 하시는 얘기가 나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가족 관계에서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나를 바꾸려 하지 말고 가족만이라도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다오. 이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관계, 조직은요, 기업은요, 아무리 내가 인간성이 좋아도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바로 퇴출당하지만, 가족은 내가 무엇을 잘하건 못하든 간에 언제든지 내가 돌아와서 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고, 그것이 첫 번째 love,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끼리도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즉, 나와 상대방 사이에 울타리, 경계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리미트인데요. 지난번에 어떤 어머님하고 딸이 오셨어요. 어머님이 딸이 외출만 하면은 딸방에 가서 다 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그게 싫어가지고 방문을 잠그고 가면 심지어 베란다 문을 타고 들어가서 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너무 화가 나서 서랍마다 써붙였습니다. 어머니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그런데도 뒤져요. 그래서 그 딸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같이 왔는데, 이 어머님 하신 얘기가, 아니 내 딸인데, 내 딸 방인데, 내가 꾸며준 방인데 내가 가서 뒤지면 뭐가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가족 간에도 서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리미트입니다. 세 번째는 느슨한 간섭입니다. loose integr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경계선을 인정했으면 그 땅에 무엇을 짓든지 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권투 선수가 되기를 바래요. 하지만 아들은 발레리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고 격려해 주는 아버지고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샤인.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의 간섭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파괴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주인공이 어떤 여류 작가한테 물어봅니다. 작가님의 아버님은 어떤 아버지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책에다가 낙서를 했더니 이게 우리 딸의 첫 작품이라고 너무 자랑스럽게 여겨서 아버지의 그런 믿음과 사랑과 신뢰를 믿고 자기가 이렇게 성공을 했다는 거죠. 마지막이 정신적인 독립과 이별이에요. Let them go에서 가족이라는 것은 구심점을 갖는 한원과 한원의 만나기
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즉 내가 되고 싶은 권리를 가장 편안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가족인 거고요. 아이들이 하는 가장 좋은 선택은 부모 눈치 안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면은요, 아이들이 자기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근육을 안 쓰면은 그 근육이 위축돼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유부단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랑과 경계선과 루스 인테그레이션과 정신적인 독립과 이별을 온 가족이 동시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가장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바로 이 우정과 같은 관계인데요. 서로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족들이 나를 받아줄 거라는 신뢰가 있고, 그리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불안이 없는 관계.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겸손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희망을 가진 이 세 가지를 가진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마음을 만나게 먹어야 되겠죠.